이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깨알 같은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봤던 깨알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요 봉투와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발렌티노 구두 박스에다가 가방에 큰 쇼핑백에 들으니까 요 발렌티노 구두 가방이 신발 가방에 1억이 들어가고 요걸 5개 착착 쌓아서 큰 쇼핑백에 넣어서 주었다 하는 5억 전달설을 전해드렸는데 어저께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은 1억 전달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기소는 네. 이재명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네. 그 말고 이미 시작된 지금 김용 전 그렇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김성태, 네. 이화영 재판이 열리고 있고 네. 그중에서 막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팩트들이 나오는데 네. 오늘 사실은 제가 원래 우리 박은주 에디터한테 이 약을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 예. 그래 요새 기력이 제가 없더라고요. 약봉투를 이렇게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인 게 아니라 이 약봉투를 들고 왔는데 이거 뭐야? 약이야? 예, 약이에요. 약이야? 예. 약 맞아? 네. 열어볼까 속에? 이런 대화가 유동규 씨의 사무실에서 네. 오갔다고 네. 정민용 변호사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황제 너무 메이커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는 네. 어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사실 이렇게 하얀 백에 제가 어저께 급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얗지만 실제로 전달된 건 까만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 이제 코믹하게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네. 이 남욱 측으로부터 네. 지금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인데 네. 저 변호사가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가 저걸 들고 자기가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약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줬더니 이몽주한테 받아가지고 이몽주한테 받아서 이몽주가 그러니까 네.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승진해갖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몽주 자, 씨가 이모 어떻게 씨군요. 되냐면 돈을 요구를 합니다. 김용이.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김용이 돈을 요구를 하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누가 만들었냐? 남욱이 영입한 이몽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모 씨라고 나왔죠. 예. 이모 씨라고 나왔지만 저희가 이름 말씀드렸는데 남욱이 영입한 이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이 장부 보는 내용은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남욱밖에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그 중에 한 명이죠. 네, 이몽주입니다. 이몽주가 돈을 만듭니다. 1억을 만들어서 정민용한테 갖다 줍니다. 약 가져왔습니다. 약이에요 하고 줍니다. 자, 저렇게 이몽주가 정민용에게 주고 약을 줍니다. 제가 아까 전달한 정민용이 네. 이제 유동규 사무실을 갖고 가서 네. 약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농담을 그대로 이 사람이 네. 그냥 그대로 따갖고 형님 약 갖고 왔어요 라고 해갖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약입니다. 약 가져왔습니다. 네, 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유동규가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형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용이 형 올 거야. 용이 형 올 거야. 용이 형 올 거야. 김용 외자지 않습니까? 이용 아니야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 MZ세대는 이용은 모를 겁니다. 네. 김용, 그러니까 형 올 거야. 용이 네. 형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김용한테 주는 거는 받느냐? 못 받다. 네. 그런데 용이 형 올 거라고 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후에 용이 형이 왔어요. 왔고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까지를 네. 다 설명을 합니다. 네. 파란색 상의, 파란색 옷을 입고 왔고 이따가 갔는데 봉투가 없어졌더라. 황제 요렇게 치명원은 없어졌더라. 예. 지금 하는 저희 거죠. 댓글에 네. 간접 광고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간접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는 특정 제품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협찬을 받지 않는 받고 싶은데 못 받습니다. 네, 협찬이 안 들어오는 방송입니다. 협찬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이라는 게 참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라는 건 결국은 이 깨알 같은 사건과 깨알 같은 팩트로 네. 사실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참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래서 참 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기사 쓸 때와 다르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그 팩터들하고 다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온 정황들이 그거하고 또 일치합니다.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 골프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골프 리스트에서 4월 25일 하나, 5월 31일 5개, 6월 달에 하나, 8월 2일 날 1억 4,300 해갖고 리 리스트 괄호 열고 골프 괄호 닫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발렌티노, 제가 잠깐 발렌티노 가방을 괜찮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저 옆에 있습니다. 발렌티노 가방은 그 5개, 5개를 넣어서 갈 때 썼던 거고 이 이 약 가방은 4월 달에 1억, 6월 달에 1억이 있는데 4월 달에 사무실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억 4천만 원, 8억 4천이 되는 거죠. 요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됐나 5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검찰이 계속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진술밖에 없다. 재판 가면은 입증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김용 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자기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억과 정황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해서 이게 구체적이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보여주고 재판장은 또 그걸 묻겠죠. 일종의 그것이 거짓일 때는 진실일 때 알 수밖에 없는 거를 물어가지고 그걸 대답 못하면 거짓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판이 한 번씩 계속 속기될 때마다 가장 가슴 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 이재명 대표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판 과정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라고 해서 기자들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재판 과정의 이 녹취록을 공유를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김성태와 이재명이 서로 아는 사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니까 김용 재판 이제 다시 이제 김성태 이화영 재판인가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재판의 과정도 부인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증거에서 나왔던 녹취록 저거를 쫙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나온 각종 그 조선일보 기사들 그런 거를 그냥 싹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가짜뉴스가 이렇게 나온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실제 재판에서 있었던 저 과정을 저렇게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 관련 혹은 이 김용이나 뭐 이런 이화영 이런 사람들 혹은 또 희대의 살인마 관련 재판이 텔레비전으로 지금 중계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기자들이 이 법정에 과거에는 손으로 들고 가서 다 기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특별한 경우에 그 기자단 대표로 몇 명이 들어가서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기자단 대표로 들어가면 노트북을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법정에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갖고 가서 녹음하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 재판의 경우에는 신문에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사파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엄격한 룰을 적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재판의 과정은 재판정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고 그게 과정이 결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충분히 자기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밖에서 어떤 팩트를 갖고 여론 재판을 한다거나 밖에서 이걸 갖고 또 증인을 또 뭐 회유 협박한다거나 이런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한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출신이자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룰을 어떻게 보면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요. 네. 저는 이 의도 자체가 네.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 그 재판을 들었던 기자들이 재판에서 나온 진술에 기반해서 했던 네. 그 보도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반박을 해야 되니까 네. 마치 그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잘못된 보도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다라고 그 공판에 나온 전 쌍방울 부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까운 사이다 봤냐? 아니 나는 그 가깝다고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 가깝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판에서 이제 또 반대쪽 변호사 하니까 나는 들은 이야기인데 가깝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약간 좀 곤혹스럽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증거를 대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 변호사가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걸 들었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 가깝다는 사실 보도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제 들은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진술이 있으니까 그걸 걸어서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재판 서류를 갖다 대니까 그렇죠. 기사보다는 재판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 봐 또 기자들이 또 거짓말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 강도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번 저도 몰랐습니다만 몰랐던 건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재판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판이 열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재판 장면 사진 찍은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재판장에서 증거 서류로 나왔던 거 그거 하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버젓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다는 거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의 입증, 자기 이해관계 이거 위해서는 뭐 실정법 위반하는 거는 뭐 별 그게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을 자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합의를 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이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정말 이 행위가 그럼 판사한테 그렇게 유리한 이익이 될 행위일 것이냐? 피고 이재명에게 그렇게 유리한 입장일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야 지금 재판 서류도 찢네, 막 재판도 찢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철저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앞으로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야, 저 법정에서 모른다고 막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이 증언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분명히 둘이 친하다고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야 법정에서 모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판사가 이거를 개무시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법원 못 믿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은 결백해. 이재명은 억울해. 사실은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끝까지 버티기 위한 어떤 거대한 여론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 대한 신뢰 또 없애버리는 거죠. 사실 누굽니까 한명숙 전 총리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것도 맞습니다.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대법 3심제 그 취지까지도 다 허물어뜨리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는 허물어뜨려도 된다라고 그 정도의 강력한 정의를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심성이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로 빚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